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쉼터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재벌과 평범한 직원, 음모와 진심, 그리고 한 가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진심이 탐욕을 이긴다는 것을,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거대한 기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74세 한도연 회장. 평생을 숫자와 계약으로만 살아온 냉철한 경영자입니다. 그에게 사랑은 계산이었고 결혼은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 회사 안내 직원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사랑을 믿지 못한 회장은 청소부로 위장해 회사에 잠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심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진심과 탐욕, 의심과 믿음, 그리고 한 가족의 구원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한남동 웅장한 저택. 한도현 회장의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74세의 회장은 식탁 상석에 앉아 가족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장남 부부, 차남 부부, 그리고 막내 아들 한준호.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막내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38세, 그룹 기획본부 이사였습니다. 저, 결혼하려 합니다. 오,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집 딸인가? 김 의원 따님인가 아니면 박 회장 집안인가? 아닙니다, 아버지.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 1층 안내 데스크 직원입니다. 박소연 씨입니다.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포크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안내 직원? 평사원과 결혼한다고? 네, 아버지. 저는 소연을 사랑합니다.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장남의 아내 최유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순진하시네요. 재벌 3세와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일까요? 유라. 준호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회장이 식탁을 쳤습니다. 준호, 정신 차려라. 혼인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이다. 두 집안의 합병이고 이익의 결합이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죠. 준호가 슬픈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행복하셨습니까? 숫자로 사랑을 계산하셨습니까?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 그녀와의 결혼도 집안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행복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보다 진심을 택하겠습니다.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소연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앉아. 회장이 소리쳤지만 준호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심? 그게 뭐가 중요한가? 돈 때문이 아니고 뭐겠는가?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해. 1층 청소팀에 임시직으로 들어가게 해. 회장님이요? 비서가 놀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신원도 감춰라. 회장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내가 직접 저 여자의 진심을 시험하겠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 한 명이 그룹 본사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한도연 회장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뜨리고 얼굴에는 때를 묻혀 변장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청소팀 팀장 김철수입니다. 50대 팀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 한도. 아니, 한봉수라고 합니다. 회장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일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일이 필요해서요. 청소 도구를 받고 회장은 1층 로비 청소를 맡게 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박소연이 일하는 안내 데스크였습니다. 오전 9시 소연이 출근했습니다. 28세,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저게 내 아들을 홀린 여자구나. 어디 진짜 진심인지 보자.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구석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 했습니다. 그때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새로 오셨죠? 소연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청소 일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회장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추우시죠? 따뜻한 커피 한잔 하세요. 소연이 자판기 커피를 건넸습니다. 설탕 들어간 거예요. 힘내세요.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해요.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일하잖아요. 소연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임원이 로비를 지나가다 바닥에 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치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소연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당신 일 아니잖아. 임원이 짜증을 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소연은 웃으며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닦을게요. 어르신은 쉬세요. 아니, 내가.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르신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소연은 먼저 닦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임원의 실수인데 자신이 나서서 닦는 모습. 그리고 노인을 배려하는 마음.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소연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웃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소하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어느 날 회장이 계단을 청소하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소연이 재빨리 붙잡아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회장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한 충격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제가 표시해 놓을게요. 소연은 즉시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별장으로 돌아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구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야.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그룹 본사 30층 기획실. 장남의 아내 최유라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세, 완벽한 외모와 냉철한 두뇌를 가진 그녀는 겉으로는 이상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이사님,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하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알았어. 나가봐. 유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나가자 그녀는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 유라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회장을 실각시키고 남편을 새 회장으로 만드는 것. USB 안에는 정교하게 위조된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회장 명의의 해외 계좌, 부동산 매매 계약서, 비자금 조성 증거. 모두 가짜였지만 완벽했습니다. 유라는 이미 언론사 기자들과 접촉해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매수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띄워. 한도현 회장 해외 비자금 의혹.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뒤집혔습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한도현 회장 해외 비자금 1,000억 의혹 기사가 떴습니다. TV 뉴스는 속보로 이를 다뤘습니다. 회장은 별장에서 뉴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그런 적 없어. 하지만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사진, 해외 계좌 증빙.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룹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하한가를 연속으로 기록했습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언론은 회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장님,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사회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이건 누군가의 조작이요. 회장이 항변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또 다른 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서명, 계좌번호 모든 게 일치합니다. 이건 위조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입증하시죠. 입증 못하시면 사회이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회장님을 직무정지시키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2표. 회장은 직무정지됐습니다. 경영권은 임시로 장남에게 넘어갔습니다. 회장은 평창별장으로 사실상 연금됐습니다. 언론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평창별장, 눈 내리는 겨울밤. 74세 회장은 외롭고 무력했습니다. 평생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코트 주머니를 뒤지다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언제 들어갔는지 모를 쪽지. 펼쳐보니 박소연의 글씨였습니다. 한봉수 어르신, 아니 한도현 회장님. 회장님이신 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회장님도 이유가 있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소연. 회장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던 그 한 달 동안 소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친절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한도현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누군가 조작한 거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어요. 회장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뭘? 전산실에 아는 동생이 있어요. 컴퓨터 전문가예요. 그 서류들 메타데이터 추적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회장은 놀랐습니다. 당신이 왜 나를 도우려 하는 거요? 준호 씨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소연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한 달간 함께 일하면서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무뚝뚝하시지만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날 밤 소연은 전산실 동료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민수야, 부탁이 있어. 뭔데? 이 서류들 메타데이터 추적 좀 해줘.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해. 민수는 밤새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나, 이거 완전 조작이야. 원본 작성 날짜가 한 달 전인데 파일 속성을 보면 작성자가 최유라로 되어 있어. 실수로 이름을 안 지운 거야. 최유라? 소연은 경악했습니다. 장남 며느리잖아. 응. 그리고 이 서류들 포토샵으로 만든 거야. 원본 사진 위에 텍스트 더 씌운 거라고. 민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소연은 즉시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밤길을 달려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새벽 2시 평창 별장 앞. 소연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USB를 꼭 쥐고 별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박소연이에요. 문이 열리고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밤에 왜? 찾았어요. 증거를 찾았어요. 소연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최유라가 조작한 거예요. 회장은 USB를 받아들고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지만 그 순간 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별장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유라와 그녀의 부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밤에 웬일이신가요, 소연 씨? 유라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USB를 찾으러 오셨나 보죠? 당신이. 어떻게? 소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행했죠. 당신이 전산실 가는 거 다 봤어요. 유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USB 내놓으세요. 안 돼. 소연이 USB를 품에 감췄습니다. 거기서 회장이 소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유라, 내가 그랬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믿었다고요?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장남 며느리니까 당연히 일 잘해야 한다고만 하셨죠. 그래서 이런 짓을?
회장이 분노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 남편이 이어받아야 해요. 막내가 평사원이랑 결혼한다고. 말도 안 되죠.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부하 직원들이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USB 내놔요. 안 돼요. 소연과 회장이 버텼습니다. 위기의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찰이다. 다들 손들어. 유라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소연이 웃었습니다. 민수가 신고했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부탁했거든요. 만약 30분 안에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경찰들이 유라와 부하들을 체포했습니다. 최유라 씨 문서 위조와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요? 나라고요. 유라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눈 내리는 새벽 회장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그룹 본사 대강당.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회장은 USB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작된 서류의 메타데이터, 최유라의 작성자 정보, 모든 것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큰며느리 최유라가 조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를 구한 것은 한 명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회장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박소연 씨. 그녀의 진심이 저와 이 회사를 구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와 계약으로만 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이익을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숫자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첫째,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후임 회장은 제 막내 아들 한준호입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둘째, 박소연 씨를 우리 재단 사회공헌 이사로 임명합니다. 그녀처럼 진심을 아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아야 합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장은 아들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예, 아버지. 내가 옳았다. 진심이 계약보다 중요하구나.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연 씨와 결혼해라. 내가 축복하마. 준호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한 달 후 서울 시내 한 웨딩홀. 한준호와 박소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고 회장은 줄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올라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사람의 마음을 숫자로 환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심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진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한 가족을, 한 회사를 구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나는 회장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진심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신랑 신부를 안았습니다. 소연 씨, 아니, 이제 우리 며느리. 회장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나를 구해줘서 아들을 사랑해줘서.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더 감사드려요. 소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을 알아봐 주셔서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그래.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다. 그날 저녁 TV 뉴스가 이 결혼식을 다뤘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도현 전 회장의 극적인 복귀와 막내 아들의 결혼.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탐욕의 시대는 저물고 진심의 아침이 밝았다. 3개월 후 한도현은 시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장이 아닌 그냥 한 사람의 할아버지로서.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한 아이가 떡을 건넸습니다. 회장은 그 떡을 받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소연은 사회공헌 이사로서 전국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녔습니다. 준호는 새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람 중심으로 바꿔나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3사람이 한도연의 별장에 모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버지, 요리 실력이 늘으셨네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혼자 사니 배워야지. 회장도 웃었습니다. 이제 숫자 대신 레시피를 외우는구나. 아버님, 다음 주에 봉사활동 같이 가실래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제 할 일이 뭐가 있나? 사람 만나고 도와주는 게 제일 즐겁더구나. 회장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회장은 그 햇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의 가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구나.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도현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숫자와 이익인가 아니면 사람과 진심인가? 74세가 되어서야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보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계약보다 진심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박소연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한 가족을 구했고 한 기업을 바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을 보이셨나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진심으로 대했던 경험, 혹은 누군가의 진심에 감동받았던 순간, 서로의 이야기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기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쉼터가 되고 싶은 마음 쉼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진심을 보여주세요. 탐욕의 시대는 저물고 진심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안녕히 계세요.